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함수 fx가 주어지기를 sin x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x 더하기 x. 물론 이것도 주기는 주기가 아니고 참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 줬습니다.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는데요. 그냥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가지고 뭘 하고 해야 될 텐데, 일단 얘를 이렇게 할게요. 얘를 합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엔 합성 기억나시죠? 자, 사인 앞에 1이 있고요. 코사인 앞에 루트 3이 있습니다. 그러면 1, 루트 3을 찍어가지고 1, 루트 3 찍어가지고 합성을 했을 때 나오는 개수들을 갖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봐. 이 길이가 1이고 이게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2겠지, 그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식은 2, 그 다음에 sin x 더하기 뭐? 그렇죠. 60도. 맞습니다. 60도. 플러스 x. 자, 요것이 지금 합성이 된 모양입니다.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미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투하고 좀 달리 이게 여러 가지의 초월함수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증가함수나 부호조사하는 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럴 때는요, 증감표를 쓰세요. 증감표. 자, 보겠습니다. fx를 미분하셔가지고 도함수를 한번 잡아보는데요. 자, 상수 2는 내버려두고 사인 미분하면 뭐 나온다? 코사인 나온다. 그럼 2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60도 돼 있고요. 원래는 얘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x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1밖에 안 되겠지, 그지? 그럼 1 곱한 거 내버려두고 더하기 1, x 미분하니까 뭐 됐다? 1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라. 자,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값이 넘겨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거라. 그럼 코사인 잘 봐요. x 더하기 60도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을 언뜻 한번 생각해 봐. 몇 도? 120이잖아, 그지?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중에 다른 거 있니 없니? 생각해 봐. 이제 혹시 다른 거 0부터 파이까지니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120이 돼? 그 60도 집어넣으면 120 돼가지고 뭐지 나오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정확히 60도 x가 60일 때 뭐입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60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60보다 클 때, 60보다 작을 때 부호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이 부호를 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자, 코사인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코사인 x 플러스 60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요, 코사인 그래프를 왼쪽으로 살짝 옮긴 거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60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묶어서, 자, 보통 귀찮을 때는 그냥 세타로 치환을 하십시오. 물어볼게요. 세타라고 하는 놈이요. 잘 봐. 세타라고 하는 놈이 x에다가 60도를 더한 건데, x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0도부터 파이라 그랬지. 180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실제로 세타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돼? 60도부터 240도까지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을 세타로 잡아가지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이렇게 해서 90도, 180도, 그 다음에 270도. 자, 이거 조금만 더 그립시다. 옆으로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그려놓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가 270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60도부터 여기부터 얼마라? 240도까지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또 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120도 찾았잖아요. 그죠? 120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타가 120도가 되려면 x는 60이면 되겠죠. 그죠? 자, x에다가 60도를 세타로 했으니까 그래, 이 각이 이 안에 있는 각 세타가 120도가 되거나 아니면 24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240도라는 각을 잘 봐봐요.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졌던 세타의 범위가 x의 범위가 0에서 180이었는데 60을 더해 주니까 세타의 범위는 60도에서부터 240도다. 그 범위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포인트가 정확히 일치가 돼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요 끝점이 정확히 이 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끝점입니다. 끝점. 제일 마지막 점. 그래서 실제 x가 0도부터 180 사이를 움직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각 세타는 60도부터 240도까지 변하면서 값을 갖는데 그 중간에 정확하게 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가지고 전체 값이 0이 되게 하는 각은 120도 여기도 한 번 있고요. 자, 보세요. 자, 세타가 120도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도함수 값이 양이겠습니까? 아니면 음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세타가 90도일 때, 즉 x가 30도일 때 들어가면 코사인 값이 0이 되면서 1 나오니까 부호는 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의 값을 가지면 그럼 도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의 값을 가지는 구간이다. 즉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도함수의 부호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저는 지금 노란 미줄 친 거 있잖아. 그지? 이거를 이 각을 세타로 치환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 놓고 거기다가 2 곱하고 1 더했을 때 부호가 어떤가를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 좀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전체 그래프를 다 그리셔야 됩니다. 위로 2배 늘리고요. 한 칸 위로 이동하고요. 왼편으로 이동하고요. 이걸 다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은 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도함수에 이것에 0이 되는 포인트를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를 결정해서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은 여기고요. 최소값은 요놈 아니면 요놈이 되겠죠. 따라서 세타라는 것이 60도일 때, 그 다음에 세타라는 것이 240도일 때, 즉 x라고 하는 것이 0일 때, 그 다음에 x가 180도 파이일 때, 이때 나오는 값 중에 더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120도가 되게 하는 값 3분의 파이죠. 이때 나오는 값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자, 최소값 0부터 한번 구해보죠. 오리지널 함수가 이쪽에 있으니까 0 집어넣으세요. F0은 얼마냐면 사인 0은 0이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요건 루트 3이 나오겠군요. 그럼 파이 집어넣습니다.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0 되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라지 m 요 놈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3분의 파이면은 사인 3분의 파이면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면은 2분의 1이니까 역시 앞에 있는 루트 3 곱해가지고 1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자 요거는 루트 3 더하기 3분의 파이 얘가 최대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얘가 약 3.14로 생각을 하면 요게 약 1.7 정도 되니까 뺐을 때 얘가 더 크겠네요. 그죠? 이게 더 작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될 것이다. 자, 해서 그 7번째 답을 보시게 되면 루트 3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최대값,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최소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래프 그래서 양은 판정하는 게 좀 헷갈립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고 f'x가 나오기를 2배의 코사인 x 더하기 60도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일단 코사인 그래프를 2배 위아래로 확대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가, 자,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것도 한 주기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코사인 그래프를 2배 확대하게 되면 2까지 올라가고요. 점선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2배의 코사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60도, 즉 3분의 파이만큼을 이동합니다. 그 3분의 파이만큼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60도니까 이제 요 정도, 요거 두 칸만큼 이동하거든요. 그럼 실제 그래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자, 요만큼씩 끊었을 때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요 위치가 여기가 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0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게 1이 나오죠. 맞나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코사인 값이 0,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계산하면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위치가 옆으로 두 칸 당겨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위치. 그래프는 대략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포인트도 3등분해서 두 칸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때 얘를 갖다가 위로 한 칸 마저 올리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그런 위치가 어딨냐 하면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 두 군데거든요. 이 두 군데가 바로 60도와 240도라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위로 한 칸 딱 올려주게 되면, 자, 노란 그래프가 되겠죠? 높이가 1만큼 더 올라가고, 여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다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240도, 파이죠, 여기가 파이죠.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자,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거는 이제 잘릴 거고요. 요건 잘려 나갈 거고요. 요만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서는 양의 값, 여기서는 음의 값. 이게 3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 음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양음을 판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단이 명확치 않은 거는요, 여러분 이제 사인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많이 그려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1학년 과정 중에서 이제 삼각함수 지수로, 삼각함수하고 함수 그래프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거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쉽게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돼 있으면은 미분하다가 그래프 그렸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몇 문제 풀다 보면 1시간, 2시간 막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도가 안 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학년 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걸 해놔야 진도가 진도답게 나가. 그걸 안 해놓으면 진도가 버벅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문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어찌됐거나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요거는 미적분에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이건 도무지 얘 같은 경우는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프 그리고 증간표 그리고. 자, 너 다 죽어가냐 근데? 이것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그랬다. 이때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극점을 갖다 극소점이 이제 되는 경우가 최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란 말이야. 자, f'x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얘를 미분해야 될 텐데, 자, 1 미분하고 ln x,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미분하면 x분의 1, 마이너스 2. k는 미분하면 사라지죠. 자, 요게 이제 지워지면서 1 되고 이제 빼기 2 됐으니까, 자, ln x 빼기 1 나누기, 이런 정도면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ln x가요, 1 나오려면은요, x가 얼마면 돼요? 2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 x가 2라고 하는 값일 때 그 좌우에서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요. f'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정확히 0 될 거고요. 만약에 얘가 2보다 커지게 되면 1보다 크게 되니까 양의 값이고 음의 값이고 증가고 감소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x가 2일 때 그때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값이 뭐가 되라? 0이 되라. 가만히 있어 보자. 1, ln x. 2 됐고요. 2보다 크면 양수가 되고요. 잠깐만요. 이게 음수죠. 바뀌었네요. 예, 쏘리. 얘가 2보다 큰 게 이쪽이죠. 그죠? 그죠? x가 2보다 큰 게 여기잖아요. 그럼 얘를 2보다 큰 게 들어가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양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럼 x는 2일 때 최소군요. 최대값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2보다 크다는 게 뭐예요? x값이 2보다 커지는 경우. 이 표가 뭐냐면, 수직선 선상에서, 여기가 2잖아, 그지? 응? 2의 오른쪽, 왼쪽을 갖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맨 위에 것은 x값이 2일 때 얘가 0이 나오는데, 그때 얘는 극소가 되고, x값이 2보다 크면 얘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그때는 증가하게 된다. 그럼 2에서 함수값, 이 2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게 최소 값이 됩니다. F2는 얼마냐? 2를 집어넣어 보시죠. 그러면 2 곱하기 ln 2 마이너스 2배 2 더하기 k. 자, 이게요. 0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0이 되려면 어차피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 그래서 k 값은 2가 되면 되지 않겠냐. 이게 답이 이제 k 값은 2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비교적 나타난 식의 모양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부호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x가 정확하게 2가 되면 0 되고요. 이것보다 커지면, 예를 들면 2의 제곱이라든가 2의 세제곱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되면은 얘가 2가 되고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의 값을 가지겠죠. 물론 이거보다 작으면 음의 값을 가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x는요, 0보다 작은 값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어주시면 될 것이고. 자, 2번 문제까지 일단 풀어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은 계속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대충 무슨 문제인지 파악되셨어요? 자, 물어볼게. 꽃밭의 모양은 원형이다. 원의 정 가운데 위쪽에 전구가 매달려 있다. 맞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느냐 하면 한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에 비춰지는 빛의 밝기를 측정한다. 근데 내가 지금 밝기를 측정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꽃밭의 가장자리야. 자, 여기 꽃밭의 가장자리, 정 가운데에서 5m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밝기를 측정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밝기는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 그런 말이 나와. 자, 무엇에 비례한다? 응? 사인 값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봐봐. 얘들아, 얘를 올리면 C
올리면 각이 어떻게 돼? 커지지. 각이 커지면 사인 값은 어때? 조금 커지겠지. 근데 올리면 거리는 어떻게 돼? 멀어지겠지. 자, 거기 뭐라고 나와?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 밝기는 사인 세타 이것에 뭐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거리잖아. 응? 거리.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밝기를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거에 몇 배? 이거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반비례는 뭐야? 반비례는 역수에 비례하는 걸 반비례한다 그래. 그러니까 뒤집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밝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거는 사인 세타에 몇 배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이게 반비례한다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거리가 점점점 커지면 얘는 오히려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지? 아, K는 비례상수예요. 이거는 사인 값에 뭐하고? 비례하고 놔도 되고요. 그냥 비례상수를 1이라고 두겠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차피 이 K는 어떤 뭐 양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더도 좋고 얘를 선생님 나 비례상수 안 쓰고 할래요 해도 지금은 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비례상수는 가급적 써주는 게 일단 예, 주관식 답안 작성하는 측면에서는 옳겠죠. 이 K가 전혀 미분에는 영향 안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상관없잖아요. 자, 거리를 갖다 한번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거리 어떻게 하죠? 그거 뭐? 네. 빗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돼요? 예. 그것도 예. 없으니까 그냥 예. 아이. 이거분에 잘 보세요. 이거는 코사인 그럼 되지 않나요? 어? 거리를 잠시 내가 그럼 y라고 둘게요. y분의 5는 뭐다? 코사인 세타와 같고요. 그래서 y는 뭐다? 예, 코사인 세타분의 5죠. 그죠? 5배의 뭐로 본다? 시컨트로 본다. 맞죠? 얘를 여기다 그대로 뭐합니까? 예,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밝기를 제가 그냥 P라고 그냥 할게요.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K 비례상수 곱하기 사인트 곱하기 자 거리 5배의 시컨트 세타의 제곱 제곱을 전체적으로 붙여줘야 되겠지. 분의 1 이렇게. 그럼 시컨트 제곱은 뭐야 결국에는? 아니 뒤집어서 코사인 바로 될 거 아니야 또 다시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25가 될 거고 분의 K가 있고요. 사인 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얘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할 때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버리세요. 이쪽 부분의 최대 최소. 자 문제가 지금 밝기가 최대가 되는 그때의 세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줘야 돼? 미분 들어가야죠. 자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P를 미분을 하면 25분의 K는 내버려 두시고요. 자 중괄호 해줄게요. 안쪽에 있는 거 미분 들어갑니다. 곱함수죠? 사인 미분은 뭐 되고요? 코사인 스타 되고. 아 잠깐만.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일단 바꿔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로 모는 게 일단 좀 낫겠네.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미분 하기 전이니까 일단 한번 써주고 자 요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겠습니다. P를 미분하겠습니다. 치환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사인이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3승이니까 미분하면
3 코사인 세타. 맞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사인 세제곱 미분하면 3 떨어지고 제곱되고 꺼내서 한 번 더 미분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요거는 묶어주시고 25분의 K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밖으로 묶어내버릴 겁니다. 왜? 저 세타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응용 문제 아닙니까? 세타가 막 왔다 갔다 이제 그 등의 높이가 왔다 갔다 할 때 지가 아무리 커져도 몇 도야? 어? 저 각은 지가 아무리 커져도 90을 안 넘잖아. 그지? 말이 안 되지, 그지?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를 내가 생각해 보겠는데 얘는 절대 0이 아닌 거지. 코사인은 몇 도가 돼야 0 나와? 코사인은 90도가 돼야 0 나올 거 아니야. 절대 0 안 나올 거 아니야, 상황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0 되는 포인트가 잡힐 텐데 그럼 사인 세타는 뭐 보내 뭐? 사인 세타가 뭐? 루트 3분의 1이 되면 그때 정확히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이, 자, 증가표를 그리겠습니다. 이제 세타라는 각이 0도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때 사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0도까지를 우리가 경계점으로 해가지고 증감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P'이라고 하는 도함수가, 밝기를 미분한 이 P' 도함수가 만약에 이 각도 세타가요 0도에 가까우면 얘는 양의 값이겠습니까? 음의 값이겠습니까? 얘가 양이겠죠, 그죠?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에 0 되고 각도가 점점 커지면 사인 값이 커지면서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밝기는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각도가 몇 도일 때? 알파일 때. 근데 지금 얘가 특수하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30인지 45인지 몇 도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지? 뭐가 0 되는? 이 부분이 뭐 되는? 0이 되는 그런 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사인 알파는 는 0 놓고 이제 풀어주시면 바로 루트 3분의 1 때죠, 그쵸? 그죠? 요때가 딱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그런 각이 돼버립니다. 알파는 모르지만은요, 사인 알파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요, 뭘 구하라? 그쵸?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쪽 보시고요. 이 각도가 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이거분의 이거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그런 값을 가질 때, 자, 이거분의 이거가 뭐라고요?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가질 때, 그 각의 크기일 때 이 밝기가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루트 3분의 1이면은요, 자, 보세요. 비율이요. 비율이 루트 3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비율이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는 이러한 모양일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밑변과 높이의 비가 루트 2대 1일 때, 그럼 얘는 실제 x는 얼마면 되는 겁니까? 5대 x는 루트 2대 1이라고 놓고 x를 구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얼마 돼요? 한번 써볼까요?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5대 x는 루트 2대 1. 내항 외항하면 루트 2x는 5가 되니까 x는 루트 2분의 5. 그쵸? 이렇게 될 때. 시컨트 분의 왜 제곱하면 시컨트가 뭐죠? 코사인 분의 1. 시컨트 분의 1이 코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예. 네. 앞에 건 2분 아니요. 전개를 하죠, 전개.
예, 이걸 전개했을 때 사인 되고 그 다음에 사인 3승 되죠. 그 가운데 더하기니까 이제 요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하시는 걸로. 곱함수로 하지 마시고요. 번거로우니까. 요건 미분할 때 전개해서 더하기로. 예, 그렇게 미분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왜 돼요? 저거 증감 이거요? 그거는 이 부분이 딱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인 값이 0도일 땐 0이잖아.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1이잖아.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은 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 될 때 그때 얘가 0이 나온다고. 근데 루트 3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몇 도인지 모르지. 그럼 몰라. 그게 알파인 거야. 근데 이때 정확히 0 됐다고 치고 만약에 이게 알파보다 뭐하면 각이 커지게 되면 사인 값도 조금 커지겠지. 그러면 이게 조금 커져버리면 1 빼기 자기보다 큰 수가 돼버리니까 그때 음수가 된단 말이야. 요거 부호만 정해주면 돼요. 그럼 양음이 정해지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일 때 오리지널 함수는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서 감수로 바뀌기 때문에 밝기가 가장 밝은 위치는 바로 이 각이 알파인 순간, 정확하게 말하면 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이 순간일 때를 갖다 여러분이 그림에다 대고서요. 그 빗변과 높이와 밑변의 비율을 갖다 계산하시게 되면 방금처럼 밑변과 높이의 비가 루트 2대 1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많이 좀 피곤한가 봐, 그지? 증가함표 안 그리고 그냥 하려고 덤비면은 자꾸 이제 이게 부호가 어긋나요. 양음이 뒤바뀌고 막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 특수각이 아닌 문제에서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죠. 자, 정리할 건 하시고. 이 범위에서는 코사인 값은 0이 될 수 없죠. 예, 얘는 빼고 항상 양수니까. 예. 얘가 0 될 때 그때만 찾는 거지.